아버지, 이게 다 당신 짓이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산소호흡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호세 씨를 죽게 한 것도 당신이고 내 딸을 죽게 한 것도 당신이에요. 그녀의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두식의 목을 감쌌습니다. 기계음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살인마, 당신은 내 가족을 모두 죽였어.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순간 기계음이 삐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부와 복수, 그리고 피해 대가. 그 참혹한 현장이 펼쳐지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고요한 저택의 정원에 가을 바람이 스쳤습니다. 단풍나무 아래로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한 남자가 조심스레 저택의 현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나이 든 여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연숙, 일명 장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여사는 그것을 받아들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협상과 거래를 해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응접실로 돌아온 그녀는 창가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흰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의 로고가 찍힌 공식적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결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한 줄 내려갈수록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선 관계할머니 손녀 일치. 그 한 줄의 문장이 공기처럼 무겁게 방 안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밖의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장여사는 종이를 손에 꽉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뒤로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소년 시절, 청년이 되어 첫사랑을 이야기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의 차가운 얼굴. 후세. 그녀의 입술에서 아들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피가 저 아이에게 흐르고 있었구나.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루시아와 손을 잡고 민두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친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눈앞에 민경채의 동생으로 자라온 민세리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장여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날 저녁, 고요한 응접실. 해가 지고 저택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응접실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며 방을 밝혔습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장연숙과 민경채. 한때는 원수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여사는 민경채를 아들을 버린 배신자로 여겼고 민경채는 장여사를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공통의 핏줄을 통해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장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봤어요. 그녀는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세리가 내 손녀더군요. 민경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여사님. 민경채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루시아에게서. 장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루시아가 뭘 했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이에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겉으로는 세리를 아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를 조종하고 있어요. 세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모든 걸 루시아에게 의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장 여사는 민경채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루시아. 그녀와 함께 걸어온 세월이 짧지 않았습니다. 아들 호세가 죽은 후 장 여사는 혼자였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다가왔습니다. 루시아 역시 민두식 때문에 딸 미소를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적을 둔 동지가 되었고 복수를 위해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루시아가 정말 세리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리가 자신의 친손녀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 여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여사님, 시간을 주세요. 장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루시아와 나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왔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장 여사의 저택을 나섰습니다. 장 여사는 홀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양도 서류 3%. 이 3%는 원래 민세리에게 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분이었습니다. 장 여사는 루시아에게 먼저 3%를 양도했고 나머지 지분도 차례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친손녀라면 이 지분은 당연히 세리에게 가야 했습니다. 장 여사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류 위에 펜 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루시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복수를 계획하던 시간들. 루시아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장 여사에게 있어 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루시아보다 친손녀인 세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펜을 놓으려는 순간 잉크 한 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검은 점이 종이 위에서 번져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이건 아직 아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3%의 지분 양도는 보류되었습니다. 장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를 배신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손녀를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본사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고 임원들이 단상 아래에 앉았습니다. 루시아는 회장 대행 자리에 앉아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뒤쪽 자리에 앉아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민경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경채는 새로 꾸며진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선재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민경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축하 인사하러 오셨나요? 김선재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경채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채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회장이 되셨네요. 민경채는 그의 이상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선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고 계셔야겠죠. 민경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김선재는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의 결과지 조작됐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장 여사와 세리의 조성관계. 김선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불일치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경채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불일치를 일치로 바꿨죠. 당신이 장 여사를 설득하고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민경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였죠. 김선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할 수도,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이제 제 손에 있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약혼을 논의하던 남자,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이제는 협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재 씨,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김선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결혼과 함께 모든 지분을 내게 넘기는 걸 약속하세요. 민경채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미쳤어요? 나와 결혼도 모자라 이제 민강유통을 통째로 먹겠다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김선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진실이 밝혀지는 걸 감수하세요. 장 여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궁금하네요. 민경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선재는 등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뒤이죠. 문이 열리고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경채의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세리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세리, 웃고 있는 세리, 학교 졸업식 날의 세리. 수많은 사진들이 앨범 속에 있었습니다. 불일치라니. 민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세리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세리가 정우세의 딸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의 딸이란 말입니까? 민경채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돌아온 후 급히 병원에 갔던 날. 진통이 시작되었고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고통, 의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공 실장. 그녀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출산을 돕고 아이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민경채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공 실장이 그날 그곳에 있었어. 민경채는 곧장 공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경채는 거실에 서서 공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공 실장님, 20년 전 일 기억하시죠? 공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출산한 날 말입니다. 민경채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날 내 아기 정말 셀이었습니까? 공 실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해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죠. 공 실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 사실대로 말하세요. 민경채는 공 실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요. 공 실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 실장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낳으신 아이는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백미소였습니다. 순간 민경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아이는 세리 때문에 죽었어요. 민두식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여사님께서 낳으신 아기를 세리와 바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 실장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연이 얽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경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내 딸을 죽였다고? 순간 민경채의 몸이 휘청이며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부딪히며 쓰러진 그녀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공 실장이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하지만 민경채는 이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오직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민두식 그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을 조종하던 절대자.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한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태경과 오판술이었습니다. 문태경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반면 오판술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강유통의 8% 지분을 보유한 그는 최근 회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경채가 곧 회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 그리고 그녀가 회장이 되면 민강유통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판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태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두식 회장 시절의 비리들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주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회계 부정, 횡령, 배임. 숨겨진 범죄들이 하나씩 밝혀지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오판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보유한 지분은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주가가 폭락한다면 그는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치 우연히 떠올린 듯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수자를 알고 있다고. 루시아가 지분을 사고 싶어 한다고. 오판술의 눈이 커졌습니다. 루시아는 곧 회장 대행에서 해임될 예정이었습니다. 왜 그녀가 지금 지분을 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태경은 설명했습니다. 루시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록 지금은 물러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그때를 위해 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그리고 지금 팔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위기가 터진 후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오판술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태경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후 작은 회의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판술, 문태경, 그리고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인사가 오간 후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8%의 지분을 전량 매입하겠다고, 그것도 현재 시세보다 5%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판술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강유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잠시 물러나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판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8%의 지분이 루시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문태경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강그룹 병원. 불 꺼진 복도를 홀로 걷는 여인의 발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눈빛은 광기로 뒤섞여 있었고 손에는 아직도 구겨진 DNA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복도의 끝, VIP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민두식이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유지 장치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경채가 병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당신 짓이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산소호흡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코세 씨를 죽게 한 것도 당신이고 내 딸을 죽게 한 것도 당신이에요. 그녀의 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야.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두식의 목을 감쌌습니다. 기계음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살인마, 당신은 내 가족을 모두 죽였어. 민경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순간 기계음이 삐 소리를 내며 끊겼습니다. 공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병실은 이미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병원 옥상. 새벽 안개가 도심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백미소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코트 자락이 휘날리고 사진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멀리서 공실장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민강유통 민경채 회장 사망. 병원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 TV 화면 너머 루시아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태양을 삼킨 건 자신이었네, 민경채 씨.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서울의 야경을 비췄습니다.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꺼져버린 하나의 불빛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의 죽음과 민두식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민강유통본사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지, 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대회의실에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장 안은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변호사와 회계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루시아는 단상에 올라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민강유통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분을 확보했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오판술과의 지분 거래는 민경채가 회장이 되기 전에
이미 완료되었다고, 모든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한 임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민경채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에도 이미 최대 주주였다는 말이냐고.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다만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루시아는 다시 민강유통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눈치 빠른 김선재는 이미 민세리가 자신과 백설이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비자금 서류를 챙기고 있는 한 민간그룹을 빼앗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시아, 즉 백설이와 문태경의 복수극은 아직 끝맺지 못한 싸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